네, 이 시각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농심입니다. 오늘 26만 2천 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짜파구리 열풍 기대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 농심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벌써 이제 기생충 관련된 이슈가 벌써 끝난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슈를 계속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솔직히 짜파구리가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와 결합을 해서 네, 맞아요.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뭐 신규 결합을 해서 제품을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나트륨 양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유튜브에서나 뭐나 매체에서 나트륨적인 부분들을 통해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만큼 몸에 좋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제품에 대한 이러한 상품을 제대로 개발을 했을 때가 아닌 이상은 좀 어느 정도의 역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주목들을 좀 통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러한 리스크도 같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품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이 농심이라는 회사가 라면을 하나 개발을 할 때도 1초간에 뭐 스프를 1초 동안에 넣었을 때 30초 넣고 31초 넣고에 따라 굉장히 그 NG가 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또한 그 식약청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음식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했을 때도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짜파구리를 단순히 지금 뭐 바로 출시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는 이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7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에 한번 조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뭐 크게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었고 일전에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재차 뭐 추세 흐름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그 별다른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그 테마성의 형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조미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반짝 인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덕철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생충 관련주로 해가지고 직접수혜가 아니라 간접수혜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제 직접수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손과 이제 바른손 ENA, 직접투자 이제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큐 캐피탈까지 이제 직접수혜인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돼서 지금 갭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26만 2,400원대 이제 매물대를 이제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힘이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동평균선과 이제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 매출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만 이제 기생충 영화라는 게 지금 오스카 영화 수상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이 영화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제 재판이 계속 영화가 다른 국가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련주들이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기생충 테마라는 게 지금 쉽게 뭐 끝나는 테마는 아니고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한 번 이 판권으로 인한 대박의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이 농심도 후발주저로 올리기 때문에 가장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본업에 대한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테마주로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른손과 이 바른손 ENA 주가의 행방이 가장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인데요. 하나금융 11호 스펙입니다. 일단 뇌질환 치료제 개발업체 합병 승인에 따라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하나금융 11호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 카이너스 매드라는 이 비상자원 기업이 이 하나금융 11호 스펙과 이제 합격 승인을 한다는 그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펙 종목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 낯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위한 이
위해서 상장된 주식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업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회 상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스펙 같은 경우는 공모가 투자를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합병을 해서 상장이 될 수 있지만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이자를 주급하는 이 공모한 스펙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 스펙 종목이라는 종목 자체가 주식이 많이 거래되지도 않고 주식 수가 유통 주식이 적다 보니까 이 금융 스펙 같은 경우 지금 강한 이슈, 단기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상한가라고 오늘 점 상한가를 가게 되었는데 이 카이너스 매드가 결국 상장한다는 이슈가 결국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반점희 소장님께서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죠. 첫 번째로는 네. 들어갈 수 없고요. 이후에 분명히 이 부분들은 지금 흡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흡수합병이 되고 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세게 하락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조정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조정폭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공모가 아래로는 좀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이와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갔던 게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지니틱스와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흡수합병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수합병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조정폭은 굉장히 세게 가져갈 수 있고요. 당연히 공모가 아래로는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저점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 횡보 구간을 걸치는 그 부분들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게 된 다음에 상승폭을 가져가려면 최소 못해도 6개월 이상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흡수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매도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